미국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코스트, 그림 같은 바닷가에 쌍둥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디아블로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다소 사연이 많은 원전입니다. 이 원전이 가동된 게 1984년인데요. 당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류가 굉장히 강해지던 시기였습니다. 1979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원전 사고가 터졌고요. 1986년에는 체르노빌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도 줄곧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고요. 결국 환경단체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지난 2016년에 2025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캘리포니아는 미국을 대표하는 신재생의 도시로 거듭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원전의 수명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논의가 이 도시에서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것도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던 미국의 원전 산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들은 수명 연장 논의가 한창이고요. 이 차세대 원전 개발에 빌 게이츠 같은 거물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원전 가동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원전의 신르네상스가 열린다, 이런 진단도 나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동시에 신재생의 성지라고까지 불리는 곳입니다. 이 민주당의 아성으로 미국 내 어떤 지역보다도 친환경 정책 성향이 강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2035년 이후로 휘발유 차를 아예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연장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 연방정부도 올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60억 달러의 기금을 설립했는데요. 이 자금 역시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에 상당수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지난해 스탠포드와 MIT 대학이 내놓은 보고서에 힌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원전 없이는 캘리포니아의 목표인 2045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33%가 넘어서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가뭄이나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수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동시에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신재생이 발달한 캘리포니아가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지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더욱 원전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원전 산업에 다시 힘을 실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해도 원전의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원전은 중장기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내에서 12개의 원전이 폐쇄됐는데요. 이것도 대부분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시장에서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돈을 못 벌까요? 자,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달라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에너지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셰일가스의 나라 미국에서는 가스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도 훨씬 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전이 기저전력이지만 미국은 가스가 사실상 기저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에너지 시장이 사실상 완전히 자유경쟁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 발전에 밀려서 원전의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구원투수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름에 인플레가 들어가 있을 뿐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안에 포함된 총 4,370억 달러의 투자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몫이 무려 3,690억 달러로 85%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원전 산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미국의 전력회사들은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이 메가와트 시당 1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원들이 입찰을 통해서 이 메가와트 시당 전력 가격이 만약에 25달러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 가스 발전의 단가는 15달러, 원전의 단가는 30달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원전은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차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전에 15달러의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원전 역시 가스 발전과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 돈을 써서라도 원전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시점입니다. 한창 개발 중인 차세대 원전, 우리가 흔히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원전이라면 앞으로 더 큰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들은 가동 시 10년 동안 메가와트 시당 2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기업 테라파워가 이미 미국 와이오밍주에 소형 모듈 원자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내는 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가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원전 산업의 패권을 노리겠다,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차세대 원전이 대표적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이 차세대 원전에 사용될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개발을 위한 7억 달러 규모의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로부터의 우라늄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확보해서 차세대 원전에서 치고 나가겠다는 건데요. 이 원전 산업도 선진국들 그리고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한복판에 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홍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